갈등은 있을 수 있다 치는데 이게 혐오로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언젠가부터 반대 성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는 걱정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화가 나잖아요. 다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위에서 헤쳐먹은 내 윗세대들 당연히 싫어지겠죠.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네, 정신과사 양정입니다. 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인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왜 그렇게 갈등과 혐오가 심해졌는지 그 속에 어떠한 심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세대 갈등, 남녀 갈등, 학력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갈등과 혐오의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과 관련된 통계가 몇 가지 있는데 네. 먼저 OECD 30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갈등 지수가 3위라고 하죠. 3위. 사회적으로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하다고 느끼는 갈등이 20대는 1위가 젠더 갈등입니다. 30대 1위는 빈부 갈등, 40대 1위는 역시나 빈부 갈등이 44.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30, 40대가 빈부 갈등이 1위인 이유는 당장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세대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예. 저는 20대 이 젠더 갈등, 남녀 갈등은 과거에 남녀 차별이 심했던 거 맞고요. 그리고 남녀 평등으로 가야 되는 시대인 것도 맞는데 그 과정에 2차적 이득을 얻는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갈등을 자꾸 조장하고 심화시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싶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정권이나 정치 얘기를 저희가 안 합니다만 갈라치기가 너무 많아졌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갈등은 있을 수 있다 치는데 이게 혐오로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언젠가부터 반대 성에 대한 혐오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나라는 걱정이 많이 들긴 해요. 또 다른 갈등 관련된 통계를 보면은 청년 세대 젠더 갈등 핵심 요인 네. 남녀 모두 공동으로 1위가 뭐냐면 언론, 인터넷 등 과도한 갈등을 재확산하는 게 원인이다. 이게 33.2%로 1등이에요. 그리고 2위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 이게 25.6%고 남녀 갈등의 원인이 또 하나가 이 언론이죠, 사실. 그리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기자 정신이 없는 기자들이 너무 많죠. 이들이 클릭당 뭐 수입이 연관된다고 하니까 그렇지. 제목을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대고 그 자극적인 제목이 내용과 상관없이 더 큰 갈등과 더 큰 혐오를 자꾸 재생산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누군가나 기사 올리면 그거 그냥 북붙 해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순식간에 몇십 개, 몇백 개가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마치 진짜 여론인 것처럼 느껴져 버리고 여론몰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혐오 표현을 경험한 게 또 세대별로 다른데 20대는 80.7%, 30대는 71.1%, 40대는 63.6%, 50대 이상은 55.7%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정말로 현장에서 혐오적인 표현을 당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뭐 이런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가?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빠지고 먹고 사는 게 바빠지다 보면은 쓸데없는 곳에 안 가게 될 가능성이 커져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들어가서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와글와글 되는 곳 근처에도 안 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실 온라인에서는 관계를 크게 의미를 안 두잖아요.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의 어떤 그 친밀감 이게 좀 다른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근데 온라인에 덜 친숙해서라고 오해는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40대도 온라인과 굉장히 친숙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뭔가 내가 기분 나쁜 글을 보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어차피 온라인에서 떠도는 얘기겠지라고. 근데 좀 젊은 나이일수록 그런 걸 보면 욱하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든요. 좀 그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문제죠. 혐오 표현, 향후 전망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1위가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81.8%예요. 범죄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하겠지만 사회 갈등 심해질 것 78.4%. 반면에 해소될 거다. 좀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다는 22.2%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
일단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 사다리가 우리가 무너졌다. 개천에서 용난 시대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한 5년 전부터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 집 하나 갖는 게 너무 어려운 때에 살고 있다 보니 결혼이란 것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었던 시대가 이제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냥 화가 나잖아요. 다 싫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위에서 헤쳐먹은 내 윗세대들 당연히 싫어지겠죠. 세대 간의 갈등 나올 수밖에 없고 왜 쟨 돈이 많아? 이러면서 또 열받는 거고 그러면서 또 나는 왜 비트코인을 안 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 주식을 안 샀을까? 이러면서 또 나스로 책망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삶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안정감을 느껴야지 타인에게도 그거를 좀 베풀 수가 있고 저 사람을 좀 본받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마음이 아예 안 생기는 이 사회 구조적으로 뭔가 정체되고 고립되고 성장할 수가 없는 이 현실이 계속 사람들에 관한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하기로 코로나가 딱 맞물려서 2, 3년 사이에 집값이 어마무지하게 뛰었죠. 그러니까 이게 벼락 부자도 생겼지만 집을 안 샀다는 이유로 벼락 거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은 엄청나게 생겼고요. 맞아요. 정말 이 2, 3년 사이에 또 광풍이 몰아붙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란 말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에 엄청 떨어졌다가 갑자기 한 몇 달 사이에 말도 안 되게 올랐다가 지금 또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에 대박을 쳐서 돈을 엄청 번 분도 있고 그거 믿고 따라 들어갔다가 지금 쪽박을 찬 분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어마어마한 사회적 변화가 생겨버렸고 집값 상승에 의한 빈부격차 가상화폐 같은 가상자산에 의한 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고 뭐 이게 아마 빈부갈등, 세대갈등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는 게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너무 뭔가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회적으로 옳은 거를 주장하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내가 생각할 때 옳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비난을 하고 혐오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저런 미개한 인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우리를 차별하는 차별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죠. 남녀 젠더 갈등의 근간이 되는 것들에서도 마찬가지. 아직은 우리나라는 남녀 성평등 지수를 보면은 하위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 맞고 여성의 권리를 찾아줘서 남녀 평등을 이루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남성 혐오 혹은 반대쪽에서도 여성 혐오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엄격해졌을까요? 도덕적 우월감이죠.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고 나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야. 제가 걱정하는 건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트렌디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플을 써야 좀 더 트렌디한 사람인 것 같고 테슬라를 타야 좀 더 자연 친화적인 사람인 것 같고 이런 느낌처럼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서 그런 걸 지켜주고 주장을 해 나가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나쁘지 않고 맞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그게 무슨 트렌드처럼 마치 이걸 안 쫓아가면 나는 되게 미개하고 이상한 사고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분위기가 그게 우리 사회를 좀 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좀 다름에 대한 인정이 1도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각박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집착을 하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트렌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어떤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제 느낌인데 이거는 그거 말고는 보상받을 게 없는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살았을 때 보상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물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사회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좋은 보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굿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다양한 가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람이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좀 돼야 되고 부라는 거는 이렇게 쌓아야 되고 가족 안에서는 이런 또 착한 가족 구성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지금 사는 세상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뭔가 평가?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 게 괜찮냐라는 생각이 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부적인 평가 자체가 한정되어 버려졌다면 그러면 난 더 이상 어떤 뭘 해도 다른 식의 좋은 평가를 얻기가 어렵다면 그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또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여기서 뭘 찾을 거야. 근데 부를 내가 축적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시대니까 자꾸 도덕적 우월감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너 깨어있는 사람이다. 넌 열려있어. 넌 앞장서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의 어떤 평가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어요. 모든 게 이 머니 하나로만 평가되는 이 자본주의의 어떤 결정체에 와 있는 이 느낌. 여기서 사실은 좀 벗어나서 나의 어떤 내면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내면으로는 가진 못하고 외적인 평가에 자꾸 매달리는데 자산으로는 내가 평가받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게 도덕적 우월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실에서 뭔가 실제적으로 내가 만족할 수
수 있는 보상을 받고 타인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과격하게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혐오하면서까지 그런 주장을 굳이 펼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 참 많이들 얘기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르다는 인정만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혐오도 줄고 갈등도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솔루션이 그거예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맞는 어떤 좋은 평가의 선상에서 자꾸 자기를 노출시키다 보면은 다른 쪽으로 해서 그걸 메꿔가려고 하는데 그 기준 자체를 그냥 내 안에서 다시 좀 재정립하는, 그래서 타인의 어떤 평가, 남들의 어떤 추켜세움 이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재세팅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념 갈등 때도 그랬고요. 지역 갈등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어떤 대규모의 정말 딱 반으로 나뉘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누군가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짜놓은 프레임과 시스템 안에서 놀아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되게 단순한 갈등이잖아요.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이에요. 이런 갈등을 정말로 심하게 겪고 반대측 진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너무 싫고 막 혐오가 느껴진다 할 땐 내가 진심으로 느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이득을 위해서 짜놓은 판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과 말을 하게 만들어진 건지는 좀 객관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이념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이 정신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죠. 나는 이걸 지지해. 이게 너무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를 너무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난 이걸 지지하고 저게 좋고, 그게 그런 이념과 갈등 속에서 내가 뭔가 난 이쪽에 서 있어야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절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별개 추구하는 방향인 것 뿐이지 여러분 자체의 정체성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쪽에 편향돼 있다,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드시면 내가 아직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정립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떼들을 한 번도 못 불렀는데 네. 내가 볼 때 이거 본 우리 양떼분들 같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보셔서 네. 정말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 짧은 사연 다음에 다뤄졌으면 콘텐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